하르키우에서는 간헐적으로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어 격렬한 전투는 없는 소강 상태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러시아군이 이지움 남동쪽에서 슬로반스크로 진격을 했고 약간의 영토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 남쪽 스비아토히르스크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슬로반스크를 향해 계속해서 진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대패하고 난 후 대규모 포격으로 도시 전체를 평지화할 기세입니다. 루안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무차별적이어서 우크라이나군 일부는 도심지에서 교외 지역으로 철수했고 나머지 병력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여러 채널을 통해 병력이 시외곽 지역으로 철수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를 평탄화할 기세로 소나기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연장 로켓, 곡사포, 박격포 등 포병 화력을 총동원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에 대규모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포병 화력으로 부족함을 메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에서 투입된 대규모 병력을 모아 제2차 세베로도네츠크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전선 병력을 세베로도네츠크 외곽 지역에서 재배치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6월 3일까지는 세베로도네츠크에 진입하여 도시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는데 6월 3일 오후부터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1만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크게 패하고 시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0일 러시아군은 패배하고 물러난 병력을 시외곽 지역에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의 신규 병력 대부분을 세베로도네츠크 제2차 대공세를 위해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베로도네츠크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외곽 지역으로 철수한 가운데 도심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투가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군이 모든 주거 지역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조투 공업단지에서는 양측의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스찬스크를 향해 진격하려는데 세베로도네츠크 강을 도하하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토시키프카를 공격했는데 실패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이 포병 화력을 사용해 집중 공격에 나섬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방에 설치한 탄약고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오신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은 포병과 무인기 전력을 집중 투입하여 자포리자 지역에서 3개의 전방 탄약고를 폭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44 포병여단과 특수부대 병력이 자포리자주에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설치한 탄약고를 집중 수색하여 자포리자 일대에 있는 3개의 탄약고를 폭발시켰습니다. 자포리자는 헤르손과 돈바스 전역을 잇는 주요 군사 요충지여서 러시아군에게 탄약고 손실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지원 하이마스, 독일제 PGH-2000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 포병 화력이 더해지면 막강한 화력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에 T-62 1개 대대 전술단을 신규 배치했다고 합니다. 헤르손 전투입니다. 여러 오신트 소식통은 러시아군은 병력 재배치로 모은 병력과 공군의 공격 헬기, 포병 전력을 이눌렛강 이남에 동원하여 헤르손 전선에서 역공을 시도했지만 대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된 전차 T-62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진격하였는데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에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이울렛강 이남에 우크라이나군은 10개 예단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공세하고 있는 전방에는 제80 공중강습여단, 제14 기계화예단, 제28 기계화예단, 제64 기계화예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로 공중 지원을 받고 포병 화력을 총동원해 공세를 퍼부었지만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 7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하여 방어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신트 소식통은 러시아군의 4개 대대 전술단이 이눌렛강 이남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는데 그중 3개 전술단이 큰 피해를 입고 헤르손 공항으로 철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